불교문화대전이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전면 재개됩니다. 오늘 19일부터 8일간의 불교문화 주간에 20여 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불교 분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사찰 경제 여건 확충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출가자 격감의 현실 속에서 4차 산업 시대상을 반영해 승가교육의 미래 방향을 찾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어산종장 덕산스님 취임을 부처님 전에 고하는 법석이 전주 금서남에서 봉인됐습니다. 불교 사진의 대가 관조 스님 6호 작품집이 열반 16년 만에 출간됐습니다. 불가의 구석구석을 렌즈에 담아 대중을 일깨웠던 성각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열렸던 불교문화대전이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전면 재개됩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오늘 19일부터 8일간을 불교문화 주간으로 정하고 2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만 접했던 불교문화 대전이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하는 19일 조계사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8일간 풍성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음력 4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간을 뜨겁게 달군 열기를 10월의 가을 축제 분위기로 이어간다는 문화 포교 전략입니다. 우리 2022 불교문화 대전을 이렇게 성대하게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취지도 그동안에 이제 불교문화전 띄엄띄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약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불교문화 대전을 확고하게 홍보하고 알리고 우리 불자뿐만 아니고 많은 대중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모으는 행사는 19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개막하는 불교미술대전입니다. 출품작 가운데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57 기법으로 직접 제작한 천진불 등 2점의 작품이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화와 회화, 조각, 공예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감상하는 드문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나머지 한 작품은 제목을 아예 안 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하지 싶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고 새로운 기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현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총 2점, 그리고 전체 저희 기획전에 담는 작품 수는 43점이고 올해의 불서 10에 선정된 작가들을 초청한 북콘서트와 구담 스님이 제작한 불교 영화 상영, 산사문화예술제 등 20가지가 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불자와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립니다. 21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리는 문화공연엔 인기 트로트 가수 신성, 권미희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물하게 됩니다. 이어 불교문화대전 폐막일엔 불교음악인상과 출판문화상, 언론문화상 등이 한자리에서 열리는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다시 한번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불교문화대전을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사찰들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크게 해서 불교문화대전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원년의 해로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신임 문화부장 탄원 스님은 개막을 앞두고 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교 활성화를 위해 웹툰 공모전과 K-팝, 참불가 대회 등을 유치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 분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불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포럼에선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사찰 경제 여건 확충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포럼이 열렸습니다. 급속한 탈종교화 속 사찰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 사찰 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개인 기부와 공공자원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바탕에 깔렸습니다. 사찰과 지역사회 간 공존 상생을 토대로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협업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명제입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생산불교는 이제 한국 불교의 생존을 좌우하는 화두가 됐다며 인식의 변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 한국 불교에도 분명히 매매 사업, 영리 사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속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생산불교에 있어서 필수 과정이거든요. 스님들의 생산활동이 곧 깨달음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승가 교육에서 이게 주어져야 돼요. 교육원에. 불교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판로 개척이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조계종은 사회적 경제의 불교계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4년간 사찰과 기관 26곳에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7곳이 협동조합 등을 창업했고 현재 3곳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자비와 나눔이라는 부처님의 실천적 가르침과도 상통하며 불교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사찰의 경제 여건 확충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정신을 불교적 가치와 정신에 비춰보고 이를 불교 공동체 속에 뿌리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 포럼에서는 지구사랑 작은 실천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인드푸드 협동조합이 모범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운영의 고충도 나누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소규모의 사찰 투어, 그다음에 사찰 음식, 명상, 그다음에 사찰 농산물, 그다음에 전통고기 이 5대 콘텐츠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만든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콘텐츠에 대한 무궁무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웃종교보다는 경영의 지속 가능성은 훨씬 더 가능하다.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재화를 지역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활용하면서 사찰 경제의 자립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가교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 기반한 스토리와 전통 및 스포트웨어는 사회적 경제의 훌륭한 소스이며 자랑입니다. 조계종 사업부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사찰과 스님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과 기업의 경쟁 강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서울 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을 임시위원장으로 한 불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추진위원회로 출범해 적극적 대안 모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출가자 격감의 현실 속에서 4차 산업 시대상을 반영해 승가교육의 미래 방향을 찾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작을수록 아름답다 21세기 소그룹 중심 맞춤교육 방법론 찾기를 주제로 승가대학과 대학원 상주 교수들이 함께한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스님은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소그룹 중심의 학인 지도법이나 맞춤 수업 강의법을 통해서 21세기 4차 산업 시대의 학인 스님들을 스님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론을 찾아 나간다면 새로운 대학원이 새로운 불교학의 요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에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직무대행 보일 스님이 AI 시대의 승가교육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책을 넘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일례로
화엄경 수업에서 보현행이란 개념을 배웠다면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 보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학습 능력에 따른 소규모 맞춤형 지도 사례 등 정규 교육과정을 넘은 지도법들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어산종장 덕산스님 취임을 부처님 전에 고하는 법석이 전주 금서남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일의 보존과 후학 양성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조계종은 지난달 신규 어산 종장으로 지정된 덕산 스님과 도피한 스님에게 지정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단의 어산 종장은 4년 전 법안, 정호, 동희, 동안 스님에 이어 모두 7명이 됐습니다. 조계종이 어산 종장 지정을 늘려가는 것은 불교 의식의 전수와 계승에 대한 중요성과 위기감 때문입니다. 전주 금서남은 사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산 스님의 어산 종장 지정을 축하하고 부처님 전에 고하는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우리 종단의 어장이신 인묵 스님으로부터 제가 사사를 해서 오늘 이러한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아우르면서 우리 불교의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명감을 부여하기도 한 그런 차례이기도 한다라고. 덕산 스님이 본격적으로 어산의 길을 걷게 된 건 중앙승가대학교 재학 시절부터이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금서남 중창주인 부친 초안 스님의 연불과 독경, 의식 등을 보고 듣고 자란 것이 어산 종장의 길에 이르게 된 자양분이 됐습니다. 특히 이날 고불식에는 덕산 스님에게 어산 종장의 소임을 부여한 당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덕산 스님은 생이지지했다. 이미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연불 소리를 듣고 자라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덕산 스님은 그동안 화란 대종사를 비롯해 월탄 대종사 연결식 법요 집전과 크고 작은 불교계 행사의식을 집전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스님을 모시고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금서남 신도들은 스님의 어산종장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했습니다. 어산종장이 되셨으니 금서남 도량은 하늘의 물고기가 활발하게 노는 아름다운 도량이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께서 부처님의 장탄한 소리를 지을 때마다 천신들이 함께하는 멋스러운 도량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날 금서남은 승가의 공양을 올리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모범적인 신행 활동으로 총무원장상을 받은 김덕순 포교사에게는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약사열의 기도도량인 경남 남해 세심사가 대전 지역의 포교당을 개원했습니다. 세심사는 대전 중구 뿌리공원 인근 대전 포교당에서 개원식을 겸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안의식에 이어 진행된 법회에서 세심사 신도회는 대전 중구 산성동의 자비의 쌀을 전하며 소외된 이웃을 보듬었습니다. 우리 대전에다가 이렇게 모시게 되면 다 여러분의 성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많이 하셔서 꼭 성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심사는 남해 본찰과 부산 포교당에 이어 이번 대전 포교당 개원을 계기로 포교와 봉사 활동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사찰과 출신 대학생들을 연결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동국대학교 지역 미래불자 장학사업에 청주 평화사가 동참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어제 본관 건학위원장실에서 제23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평화사 장학생으로 선정된 재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화기 설립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화기념을 확립하자는 뜻이 담겼다며 다시 한번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장학금 조성의 가교 역할을 한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은 평화사 주지 선현 스님은 인재 육성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 하셨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주 흥덕구에 위치한 도심사찰 평화사는 해마다 인재불사 장학금을 인근 학교에 전하고 이웃 돕기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든 수행자로 불렸던 불교 사진의 대가 관조 스님 유고 작품집이 열반 16년 만에 출간됐습니다. 불가의 구석구석을 렌즈에 담아 대중을 일깨웠던 스님의 진면목을 사진집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352페이지의) 크고 두꺼운 작품집은 흑백의 범어사 풍경 사진으로 시작됩니다. 산사의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두루짚는 만행길은 보도를 지나 폐사지에서 멈춥니다. 관조스님이 남긴 20만 점의 필름에서 고르고 고른 277장 사진이 관조를 제목으로 단 유고 작품집에 담겼습니다. 물론 디지털 필름은 하나도 없죠. 전부 아날로그 필름이죠.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한 3년여에 걸쳐서 이 모든 필름을 해체를 해가지고 주제별로, 사찰별로 뭐 이런 걸 전부 해서 국립박물관 수준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진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2006년 입적한 한국불교 사진예술의 선구자 관조 스님은 생전 20권 가까운 개인 사진집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고 작품집은 관조 스님 입적 후 16년 만에 제자들이 모아서 엮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맞상자 승훈 스님은 열반전 스승에게 최고의 작품집을 내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짊어진 16년간의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으려 한다고 사진집 머릿글에 썼습니다. 마지막 병석에서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훈 스님,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진집을 냈지만 내 마음이 흡족한 사진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차별화된, 좀 더 요즘 말로 하면은 고품질, 좀 퀄리티가 좋은 제대로 된 사진집을 한 권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1살의 해인사 강원 강주를 맡았을 만큼 학승으로 촉망받았던 관조 스님은 법무사 총무국장 소임 후 일체 공직에 나서지 않고 30년간 전국 절집을 다니며 불교의 모든 것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사진 찍는 스님이 거의 없던 시절 스님은 당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찰 꽃살문과 돌계단 등에 주목했고 특히 꽃살문 사진은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필터나 인공 조명을 쓰지 않고 대부분 대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꾸밈없는 앵글이 관조 스님 작품의 비범한 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뭐 엄청 욕을 잡섰어요. 그 욕을 잡수면서도 꿋꿋하게 평생을 외기를 그러셨던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스님이 어떤 영상 포교를 미래 시대에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사라져가는 불교 문화를 내가 하지 않으면은 누가 이걸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원력을 세우셔서 사진집 관조는 오는 24일 가평 100년사에 열리는 관조스님 16주기 달해제에 봉정됩니다. 승훈 스님을 비롯한 관조스님 제자들은 부도비도 제작해 앞서간 영상 포교로 화엄의 정신을 펼쳤던 선각자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형구입니다. 스님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선의 세계에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서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도서출판 민족사는 한국적 선화의 지평을 넓힌 김양수 화백과 전통 선시 해설의 대가로 꼽히는 석지현 스님의 합작 서적 선화와 선시를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과 무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된 이 책은 석지현 스님이 해설을 단 선시에 김양수 화백이 그린 선화 작품 62편이 담겼습니다. 김 화백은 선화와 선시의 환상적인 만남을 통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선의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화와 선시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오늘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복궁 옆 법년사 불일미술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백제 부여불교 수륙대제 보존회가 부여정림사지와 백마강에서 제68회 백제문화재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한류 원조 백제의 빛과 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백제문화재 수륙대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와 백제 부여불교 수륙대제 보존회 스님들,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향을 한 후 부여도성의 함락화 중에 백마강에 몸을 던진 공인들의 넋을 임무하는 수륙제를 봉행하였고, 당시 백마강에서 수륙제를 치른 것이 백제문화재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제 부여불교 수륙대제는 강위에서 설행되는 수륙제로 유주무주 일체 고혼을 천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과 태고종 국제구호단체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국제구호 사업과 불교계 자비나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과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만우 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BBS 본사에서 국제구호의 이해를 높이고 불교계 자비나눔 활동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국제구호 사업과 불교계 자비나눔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제작하고 콘텐츠와 지식자원의 상호 교류와 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태고종 국제구호법인 사단법인 나누우리는 지난 2010년 창립된 이후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교육 환경과 생활 여건 개선, 국내외 재난 구호와 이재민 돕기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나누우리는 다음 달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을 방문해 초등교육시설과 주민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BBS 불교방송이 동행 취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